우와. 우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자, 오늘은 저수지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용인에 위치한 두창 저수지인데요. 호사마 TV의 성지 중에 하나죠. 네, 제가 정말 자주 오는 곳인데 제 영상에서 많이 보던 곳이죠. 네, 오늘 선거날입니다. 네, 선거날 조금 오전에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역시 공휴일이라. 자, 사실은 두창지 떡붕어 산란 시작했고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 산란 마지막 날이었고요. 도착해서 상황을 둘러봤더니 떡붕어들이 다 빠졌어요. 네, 낱마리로 그냥 산란하고 있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이 1차 산란 타이밍을 못 맞췄네요. 네, 2차 때 한번 노려보기로 하고, 지금 저 왼쪽에 저 초입에 보이시는 저 자리, 저기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저 자리랑 맞은편 자리, 그 들어오는 초입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기는 붕어가 산란하러 들어올 때와 산란 끝나고 나갈 때 먹이 활동을 하는 그 길목이라 저런 자리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둔벙, 여기가 산란하는 둔벙인데요. 그 상류 둔벙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산란 마지막 날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뭐 어떤 붕어가 나올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자,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루이좌대로 이 둔벙에다가 세팅을 하고요. 자, 제 양쪽으로 사람들이 계셨고, 뭐 제 우측에 계신 분이랑 그 위쪽 라인은 이제 산란하고 있는 붕어와 산란 들어오는 붕어들을 잡는 낚시인데 잘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자, 그래도 저는 한번 요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피크 타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떡붕어를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너무 떡붕어의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한두 마리라도 만나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가짐을 좀 바꿔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13.5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둔벙인데요. 정확하게 수심이 얼마나 나올지 이제 한번 찍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13.5척 정도로 시작을 할 거고, 붕어들이 연안으로 많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란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짧은 척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네, 13척 정도의 낚싯대로 시작을 했고요. 자, 떡밥은 역시나 호사마 레시피로 탐색 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떡밥의 컨셉은 조금 다릅니다. 물의 양을 조금 많이 해서 굉장히 가볍고 빨리 풀리게 템포 있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떡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사용할 찌는요 거의 한 4푼대 정도 되는 무크톱의 찌입니다. 제가 뭐 요 찌로 산란철에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었죠. 네. 맹동지던 뭐 어디던 많이 잡았던 찌고요. 자, 오늘은 이 찌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탐색하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둔벙의 수심이 깊더라고요. 네, 제가 앉은 자리가 지금 수심 체크를 하고 있는데 수심이 꽤 나옵니다. 네. 자, 붕어가 산란을 하긴 하는데 정말 낱마리로 하고요. 자, 수심이 거의 뭐 한 1m 80까지 나와요. 네, 굉장히 수심이 좋고, 지금 앞에 보이는 저런 수초들이 얕은 수초가 아니라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그런 수초들입니다. 그만큼 수심이 굉장히 깊었고, 대신 바닥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네, 그 앞에 이렇게 떼짱이 가다가 뚝 떨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편편하게 둔벙 바닥이라 수심이 꽤 깊었고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붕어 산란이 끝났기 때문에 붕어들이 연안으로 붙질 않습니다. 그리고
낱마리로 산란이 들어왔다가 이제 산란이 끝나고 빠지는 붕어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낚시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붕어들이 산란을 끝나고 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13.5척으로 좀 해보다가 느낌적으로는 붕어들이 연안으로 붙지 않고 산란하고 다 본류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둔번 가운데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 싶어서 조금 낚싯대를 긴 대로 바꿔봅니다. 너무 긴 대로 바꾸면 할 수가 없는 게 제 자리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15척 정도로 일단은 세팅을 해서 좀 바꿔서 조금 더 멀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느낌이 옵니다. 수심은 거의 뭐 비슷해요. 1m 80 정도 꽤 나오죠. 네. 자, 일단 처음에는 목줄 길이를 30에 40 정도로 세팅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좀 상황을 보면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호사마 TV 뭐 언제나 그렇듯 역시나 산란철 아니 1년 내내 템포 낚시 하죠. 네, 꾸준히 계속 밥을 집어넣어 줍니다. 특히나 산란철 낚시는 기다려서 먹이는 낚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밥을 템포 있게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자, 오늘 떡밥의 패턴은 굉장히 가볍고 물성이 좀 많지만 또 풀림이 빠릅니다. 자, 지금 천천히 목내림 돼서 내려가서 목내림이 됐다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네, 거의 20초 안에 밥이 바로 빠집니다. 네, 바로 풀립니다. 네, 요런 어떤 컨셉의 지금 떡밥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이유는 지금 산란이 끝났고 이제 붕어들은 굉장히 낱마리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지만 산란철 끝나고 나가는 붕어들은 굉장히 체력이 떨어져 있고 또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단단하고 무거운 밥보다는 좀 가볍고 풀림이 좋은 밥으로 세팅을 해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척을 하고 나서 목내림이 된 다음에 밥이 20초 정도 있다가 바로 풀리기 때문에 계속적인 템포 낚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바늘에 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템포 낚시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남들이 한 번 넣을 때 저는 3번씩 4번씩 넣는 낚시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 옆에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어해서 확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지금 바닥에서 한 10cm에서 15cm 띄워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떡붕어를 좀 노려보려고. 히트. 자, 내려가면서 오아세 입질. 와, 힘새. 낚싯대 힘새 좋네요. 사이즈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과연. 역시 두창지의 대물 떡붕어 나옵니다. 두창지의 대표적인 떡붕어죠. 자, 산란을 끝내고 나가는 붕어네요. 네, 배가 홀쭉했고 조금 산란의 흔적이 있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산란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떡붕어들의 마리수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꾸준히 떡밥의 어떤 컨셉과 템포를 통해서 지금 붕어를 빠른 시간에 만났습니다. 자, 바닥에서 띄워서 좀 하다가 건드림이 점점 없어지길래 일단은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그래서 바닥에 두 바늘을 대는 낚시로 전환을 했고요. 떡붕어를 노리고 들어왔지만 또 떡붕어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또 바닥으로 내려서 또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죠.
히트. 자, 아예 위에서 먹고 가져가는 느낌의 입질. 과연 야, 이게 생각보다 수심이 좀 좋아가지고요. 네, 꽤 괜찮습니다. 손맛이. 네, 처박는 손맛과 째는 손맛이. 힘을 좀 씁니다. 참. 어우, 잘생긴 토종붕어 나왔네요. 와, 잘생겼습니다. 깨끗하네요. 자, 바닥으로 내려서 열심히 템포 낚시 계속 투척하고 또 회수하고 투척하고 회수하고 한 결과 이제 점점점 붕어가 집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산란철에는 집어 낚시가 잘 안 되는데 지금은 떡붕어가 빠진 상황에서 계속 집어 낚시를 했더니 이제 토종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옆에 분들도 뭐 같이 낚시를 하고 있었지만 템포가 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좀 집어력에서 확실히 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입질이요. 와, 끝내줍니다. 진정한 내림낚시 입질이죠. 정확하게 탁 끊어주죠. 자, 저 나무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는 뭐 정읍은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이제 팅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하죠. 토종붕. 네. 자, 제가 컨셉을 좀 바꿔봅니다. 일단은 지금 낱마리의 떡붕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떡붕어가 지금 바닥에서 입질을 하는 게 아니라 밥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긴 목줄로 밥이 풀려 내려가다가 움직일 때 먹는 오아세 입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아세 속고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롱 솔리드 탑 엣지를 선택을 했고요. 목줄 길이를 5cm 늘려서 35에 45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떡붕어라도 한번 노려보려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컨셉을 바꿨습니다. 자, 찌를 바꾸고 목줄 길이를 좀 늘렸습니다. 떡밥은 여전히 똑같이 이제 호사마 레시피로 가고요. 네, 가볍게 잘 풀리게 그렇게 가는데, 자, 과연 이 컨셉이 낱마리의 떡붕어에게 먹힐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댄 상태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리는 낚시는 목내림이 돼서 바닥에 밥이 안착하기 바로 직전에 딱 따라와서 먹는 그 낚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떡붕어가 너무 많이 빠져버려 가지고 좀 쉽지는 않네요. 자, 지금 좀 건드리는데 자, 찌가 안 움직였죠. 네. 밥을 갈아주려고 챔질을 하는데 지금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저는 바로 알죠. 이거 몸이다. 이거 몸 걸림이다. 와, 힘세 보세요. 네. 몸 걸림인 걸 알았을 때는 네, 두 손으로 딱 받치고 빨리 제압해야 됩니다. 샤, 몸에 걸렸구나. 근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 놈이 걸렸습니다. 어디 걸린 거요? 100% 떡붕어고요. 지금 확실히 떡붕어는 산란이 끝나고 다 빠졌는데 이제 빠지고 나가다가 이제 그 밥 주변에서 챔질에 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잘 제 앞에서 담아냈더니 와, 겁내 크네. 아우, 사이즈가요 상당합니다. 뜰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바로 두창지 떡붕어죠. 겁내 크네. 우와. 제가 요런 놈 잡으러 두창지 다니지 않습니까? 네. 산란철에도 산란철이지만 사실 저는 두창지 배수기 때 장척으로 하는 그 낚시 그 손맛이 최고거든요. 그거 하러 오는데 그때 이런 놈들이 쏟아집니다. 네. 거의 45네요. 네. 역시. 자 오늘은 떡붕어가 좀 가뭄에 콩나듯 나옵니다. 대신 저 왼쪽 이제 들어오는 나가는 길목에 앉으신 분들은 산란 끝나고 나가는 붕어들, 떡붕어들을 좀 많이 손맛을 보셨는데 이제 제 자리는 사실은 이제 산란이 끝나고 다 빠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바닥에 집어를 해봅니다. 네. 자 바닥에 두 바늘 된 상태고요. 히트. 자 입질 패턴이 떡붕어 같진 않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토종붕어 타작입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토종이 나오는 사이즈가요 다 굉장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생긴 것도 잘생겼고 다 월척 나이스 사이즈. 월척급 네. 그리고 월척 이상으로 된 사이즈만 나오는데 이게 떡붕어가 빠지고 나니까 토종붕어들이 이제 2차적으로 들어와서 산란을 준비하는 건지 어마어마하게 집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목내림 되면 저렇게 바로 꿈틀꿈틀합니다. 붕어들이 집어가 됐습니다. 네, 집어되기 힘든데 산란철 때 집어가 돼 버렸습니다. 입질 끝내주죠. 네. 자, 제가 솔리드 톱으로 찌를 바꾸고 원하던 컨셉의 떡붕어 낚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떡붕어가 빠지면서 토종붕어가 집어가 돼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입질 폭이 굉장히 좋고요. 후킹률도 높고 자, 찌와 컨셉을 바꾸고 나서 지금 토종이 연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입질이 너무 약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부력이 있는 찌를 이용해서 계속적인 템포 낚시와 그 꾸준한 어떤 집어 기둥을 형성해서 자 먹이 경쟁을 만들어서 우와. 입질 폭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고 찌도 솔리드 톱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크다 크 토종이. 표현이 좋은데 토종이요 사이즈가 여러분 이제 토종 월척 33, 34 이런 거 잡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짜릿합니다. 땅땅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32, 33 잘생겼어요. 네. 자, 제가 오늘 도착 시간이 7시 반 8시부터 낚시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선거날이기 때문에 좀 일찍 철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오후 한 2시엔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자 목내림 되면 그냥 바로 건드립니다. 이제 집어가 됐어요 진짜로. 네. 자 명확하죠. 네. 자 이렇게 내림낚시로도 토종붕어를 얼마든지 마리수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집어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요 거의 뭐 1타 1피 수준으로 붕어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호사마 레시피가 이렇게 떡붕어에게만 먹히는 게 아니라 토종붕어에게도 굉장히 잘 먹힙니다. 이제 대신 올림에서 쓰시려면
아무래도 좀 오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좀 더 치대서 바늘에 오래 붙어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림에서는 딱딱 바로바로. 어우, 사이즈 좋아요. 자, 보시면은 톱이 길죠. 밥이 천천히 내려가죠. 저게 제 오늘의 컨셉이었습니다. 천천히 내려서 어필시켜서 먹이는 낚시. 떡붕어는 비록 다 빠졌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지만 지금 그 컨셉이 토종붕어에게 먹혀서 집어가 되고, 그리고 바닥에 안착되고 건드림이 나오고 입질까지. 아예 뭐 찌를 가져가는 입질도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들이 굉장히 묵직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종 잔바리보다는 이런 어떤 월척 이상의 토종붕어들로 지금 거의 타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맛이 좋습니다. 비록 떡붕어를 잡지 못해 좀 아쉽긴 하지만 묵직하죠. 네. 좋습니다. 똥이 전부 사이즈가 빵빵하네. 그쵸. 네, 다 월척 이상입니다. 좋네요. 제 뜰채 지름이 35cm입니다. 그래서 기본 30이 다 넘어가고요. 땅땅합니다. 자, 거의 뭐 집어가 되고 나서는 제자리에서만 토종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나오더라고요. 자, 천천히 목내림 시켜서 바닥에 밥이 안착되고 나서 자, 바로 건드리죠. 저런 건드림이 나와주면 무조건 거의 뭐 입질로 연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히트. 자, 뭐 저런 입질도 얼마든지 챔질하죠. 자, 지금 제가 앉은 자리가 찌가 잘 안 보입니다. 그 15척, 13.5척 요 라인이 산자락에 딱 걸려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목을 쭉 빼고 자세를 낮춰야 찌가 좀 잘 보여서 챔질하기 전에는 조금 거북목으로 찌를 보고 있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먹어주면은 그냥 여지없죠. 와, 한눈에 봐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겁내 크다. 우와, 야야야야. 우와. 떡붕어인 줄 알았네. 토종이 떡처럼 생겼냐? 우와. 잘생겼다. 뜰채 지름 거의 뭐 꽉 차네요. 네. 아, 35에서 37. 죽여줘. 대중이 형, 일로 오세요. 네, 네. 자대 안 접고 갈게요, 형님. 사장님, 이거 시작도 내 건데 그냥 놔두시면 제가 이거 사왔어요. 자, 입질이 아주 좋죠. 네, 나와도 너무 잘 나옵니다. 지금 뭐 비록 떡붕어를 타작하진 못했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토종붕어를 뭐 20마리 계속 타작하고 있네요. 네, 이게 또 참 어쨌든 뭐 짬락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붕어를 타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아, 좋습니다. 챔질 이후에 훅훅 쳐박아주는 토종붕어의 손맛. 자, 붕어 사이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자, 이 자리가 요렇게 집어가 되면 토종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자리네요. 네, 수심도 깊고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재밌는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긴 대를 안 쓰셔도 되고요. 뭐 한 3칸대 정도로 연안에 앉으셔서 하시면 아, 손맛 죽여주겠는데요. 네. 자, 아쉽지만 두창지 떡붕어는 제가 요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토종의 타작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봅니다.